중국에는 5억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로 SNS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은 웨이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웨이보가 트위터보다 최다 초당 메시지 업로드 숫자를 넘어서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동안 중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50대 중대 사건 가운데 웨이보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건만 11건에 달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한국 인구수의 10배가 넘는 웨이보 이용자들은 하루 수십만, 수백만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이슈들을 접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의아한 건 이 많은 중국인들이 딱 한 가지 한국을 비난하는 게시글에 유난히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글을 살펴보면 나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브랜드는 중국 네티즌들이 뉴욕타임스퀘어 한복 광고 보이콧을 했다며 중국 네티즌들을 상대로 판매를 무한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 기업의 규모에 대해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 게시물에 중국인들은 한술 더 떠서 댓글로 무자비한 악플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라카이 코리아의 조속한 파산을 기원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고립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도둑나라, 이번엔 또 뭘 훔치고 싶어서 그래? 뻔뻔스럽다. 이젠 욕하는 것도 지겹다. 이 기업의 조속한 파산을 기원합니다라며 논리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앞뒤 사정없이 당한 격인데 무엇이 중국인들을 그리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발단은 지난 3.1절이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는 3.1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동부 공정을 저격하고자 뉴욕타임스퀘어에 한복은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 5개 광고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라카이 코리아는 일제의 만행과 독도 문제를 거침없이 알려오면서 일본 네티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인지 광고가 나간 직후에 국내에서 이 한복 광고가 퍼지자 모두가 열광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매체와 네티즌, 일부 학자까지 이 한복 광고를 논란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리티안거 교수는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를 보고 한국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 전통 문화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것은 잠시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러한 접근법은 중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중국 매체와 일부 학자까지 한복이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라카이 코리아의 광고에 거부감을 보이며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하며 중국인들의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수많은 언론에서도 현재 중국 네티즌들이 라카이 코리아를 비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억지스러운 동북 공정에 정정당당히 맞서는 라카이 코리아와는 정반대로 중국 기업의 거대한 자본을 받고 있는 국내 방송사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라스까지 드라마 맛집이라고 불리는 국내 종합편성 채널 JTBC는 최근 중국의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의 1,000억 원 투자를 받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내부에서 우리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중국 기업의 제작 지원을 받은 여신강림, 빈센조 등 국내 유명 드라마의 앞뒤 맥락과는 맞지 않게 중국 음식과 중국어가 난잡하게 등장하고 있어 수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최근 빈센조에는 중국 기업 즈아이거의 비빔밥 광고 장면이 나와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죠.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가 날이 갈수록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아지자 텐센트 측은 한국 엔터사에 골고루 손을 뻗어 텐센트에 투자를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텐센트는 JTBC의 1,000억 원 투자와 더불어 지난 2014년부터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로 참석해왔고 또한 JYP 엔터테인먼트가 JYP 차이나를 통해 선보인 보이그룹 보이스토리 역시 텐센트 산하 음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TVN 드라마 철인왕후는 중국의 웹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조선 왕조실록을 우습게 취급하면서 실존 인물인 신정왕후를 희화화하며 고려 문화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숱하게 담아냈습니다. 이는 철인왕후 제작사인 YG 스튜디오 플렉스에도 텐센트 측이 투자를 하면서 국내 제작사에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 입김이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이에 우리 드라마 시청자들은 허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왜 우리 역사를 폄하하는가?
철인왕후 작가가 조선구마사도 썼다는데 절대 안 본다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텐센트는 자사 제품 광고를 위해 수많은 자본들을 퍼부어가면서 국내 각종 엔터 산업에 문어발식으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중국 기업이 국내 산업으로 점차 손을 뻗게 된다면 중국 기업의 갑질로 인해 수많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꼭 사전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이 국내 미디어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을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네. 중국 자본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 한국. 싫으면 받지 마라. 누가 칼들이 대며 투자 강요했냐라며 논리 없이 한국 네티즌들을 비아냥대며 자본으로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할리우드마저 중국 자본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이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늘 그래왔듯이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과는 다르게 이번 뉴욕타임스 스퀘어 광고가 중국에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정면 돌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단지 브랜드 자체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 신경 쓸 가치도 없겠지만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 자체에 왈가왈부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는 일부 해외 네티즌들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알렸습니다. 중국 측에는 이러한 동북 공정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때까지 중국 판매를 무기한 중단할 것을 밝혀 중국 자본의 드라마 제작사나 국내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과 정반대의 사이다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라카이 코리아의 뉴욕타임스 스퀘어 광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본 네티즌들까지도 조롱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붙은 성진국이라는 별명처럼 한복의 짧은 저고리에 더러운 성희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가슴 내놔. 한국의 전통 의상은 이 가슴 저고리밖에 없다. 또 다 자기 거라고 하기 시작했네. 이쯤 되면 전 국민이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야 한다라며 또 아무런 근거와 논리 없이 한국인들을 비난하고 있죠.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해 일본 악플러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의 강경 대응 예고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제소송 설렌다. 사실을 직면할 수 없는 바보들. 한국인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것은 국제소송감이 아닌가라며 여전히 비꼬고 있죠. 심지어 이러한 댓글은 현재 750여 개가 넘어가며 해당 커뮤니티에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라카이 코리아에겐 동기부여가 되어 이번 기회에 기세등등한 일본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으로 다시는 우리 역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에서의 한복 논란에 정면 대응으로 애견 한복까지 출시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수하고도 아름다운 옅은 갈색과 분홍색의 컬러로 디자인된 이 한복은 꽃자수와 더불어 무궁화 패치, 놀이개로 전통 한복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으며 또 전통 한복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강아지들의 편안한 착용감을 중요시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복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분들의 단 하나의 꿈이었던 대한독립을 이야기하며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라는 의미로 역사를 담은 팔찌를 출시해 한국의 역사를 앞장서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왜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일삼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두 국가를 참교육시켜줄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익을 포기한 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